지금부터 2021년 한국 선교 현황 통계조사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사역국 방태준 팀장입니다. 먼저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주관하고 한국선교연구원에서 발표하는 2021년 한국선교 현황 통계 발표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발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이 위중한 것을 감안하여서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오늘 발표회를 진행된 것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같이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기도자가 저희를 대표하여 함께 발표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KWM의 강대영 사무총장님의 인사말과 한국선교연구원 홍현철 원장님의 선교 현황 보고가 30분에서 40분 정도 있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20분 정도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럼 이어서 KWM의 정영구 협동총무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2021년 한국 선교 현황 통계 조사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일을 함께 지켜보며 들으며 한국 선교를 위한 귀한 지침과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이끌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KWMA와 또 한국 선교 연구원이 공동으로 준비한 이 일에 주님 특별히 함께 해주시고, 한국 선교 연구원 크림에서 또 귀한 수고를 통해 또 많은 선교사님들의 상황과 현황들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이 귀한 자료와 시간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되, 또 앞으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선교에 대한 방향과 전략을 세울지를 잘 감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정, 또 원장님의 또 발제와 또 질의응답 시간, 또 우리 모두에게 또 귀한 정보와 또 자료들을 공유하는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의미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우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한국세계선교협의회 강대영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어, 2019년 KWMA와 크림이 한국교회가 얼만큼 선교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두 단체가 협의해서 이제 크림이 발표하기로 하고 또 KWMA가 주관하기로 한 이후 작년에 이어 오늘 두 번째로 한국교회 선교 현황 통계 조사한 것에 발표회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발표를 준비한 크림 우리 홍 원장님과 팀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선교와 관련해서 교회가 어느 정도 선교할 수 있고, 또 선교사 자신의 선교 사역할 수 있는 역량, 또 선교단체가 선교사를 훈련하고 파송하고 또 돌보는 또 이런 역량, 또 선교사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해외에서 선교 현장에서 혹은 또 국내에 들어와서 또 국내에 들어오시면서도 이제 마땅하게 정착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선교사를 관두시고 또 다른 일을 하게 되는 이 다양한 한국 교회의 선교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그 이슈들에 대한 심도 깊은 통계 조사를 지나간 1년 동안 크림에서 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건강하다고 느껴지는 거는요. 그래, 한국 선교가 건강하다고 느껴지는 거는 비교적 숫자의 정확성이 외국에서 볼 때나 아니면 선교단체 리더들이 생각할 때에 한국교회 선교의
그 가는 방향과 흐름이 비교적으로 안정적이고 한국의 경제 상황과 교회의 흐름과 비춰봤을 때 같이 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수고해 주신 크림과 우리 홍 원장님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선교할 수 있는지 그런 역량들, 현재 선교 현장, 그동안에 발표한 통계 조사를 통해서 한국교회 선교가 더욱더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제공되어지고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이번에 발표되는 이 통계 조사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선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한국선교연구원의 홍현철 원장님 나오셔서 2021년 한국선교 현황 통계조사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1 한국 선교 현황 보고를 하겠습니다. 한국 선교 현황 보고는 크림과 KWMA가 이전에 각각 조사하던 것을 이제는 한국 선교 발전을 위해서 단일화해서 크림에서 조사 발표하고 KWM에서 주관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교사에 대한 개념이 각 단체나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저희 연구조사에서는 이번 조사에서도 한국 선교사의 조작적 정의를 먼저 명시하고 거기에 부합한 선교사를 조사하였습니다. 선교 현황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선교 현황 개요에 선교사 위주로 적혀 있지만 가능한 앞으로 선교 현황은 선교사 위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선교와 한국 선교 단체와 교회의 역량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선교 단체가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 활동 영역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살펴보는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선교사 수에만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선교 역량을 더 깊게 보아야 될 것입니다. 2021년 말 한국 선교사 현황은 167개국을 대상으로 한국 국적의 장기 선교사가 22,210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2명의 선교단체 소속의 단기 선교사와 한국 선교단체가 파송한 국제 선교사, 즉 외국 국적의 선교사 929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여기에 조사된 단체는 227개 단체입니다. 이 조사를 위해서 작년 11월 9일부터 12월 말까지 자료를 회신을 받았고, 이것이 설문조사가 아니라 현황조사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이후에도 보강 이렇게 질문을 하고 또 연락을 해서 자료를 보완하였습니다. 한국 선교 현황 주요 통계를 말씀드리면, 단체 현황과 선교사 현황, 그리고 선교사 자녀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체 현황에서는 크게 초교파 선교 단체와 교단, 그러니까 일반 선교 단체와 교단을 나눌 수 있고, 여기에는 교단이 42개, 그리고 초교파 선교 단체가 185개가 있습니다. 소속 선교사 비율은 거의 비슷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단은 숫자가 작지만
선교사 비율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한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교파 선교 단체와 교단, 단체와 선교사 수에 따른 규모를 나타내었는데 50명 미만, 50명에서 100명, 100명에서 200명, 200에서 500, 500에서 1000, 1000명 이상으로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초기에 저희 한국 선교가 시작되었을 때는 1000명 이상 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개의 1000명 이상 단체가 생기고 상당수의 단체가 100명 이상 단체로 되었지만 아직까지 개수로는 50명 미만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단과 초교파의 차이를 이렇게 나타내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보고서에 보시면 2020년과 2021년을 비교하여서 나타내었는데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국내 단체와 국제 단체입니다. 국제 단체라 하면 주요 메인 본부가 국외에 있고 국내에도 그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생적으로 국내에서 생긴 단체는 국내 단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국제단체가 10% 정도, 10.1%를 차지하고 있고 국제단체가 10.1%를 차지하고 있고 선교사도 1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교단체 유형은 4개의 단체 유형으로 나누어서 작년부터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북미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션 핸드북에 나와 있는 4가지 카테고리입니다. 이 4가지 카테고리에서 우리 한국 선교단체는 대부분이 파송단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도 60% 정도가 파송단체, 단체 비율도 60% 정도가 파송단체가 되어 있고 선교사는 파송단체 선교사가 93% 이상입니다. 북미에 비해서 파송단체 비율이 훨씬 더 높은 편입니다. 단체 규모를 보시면 단체 규모를 볼 때에 3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단체의 선교사 수와 본부에서 근무하는 수 그리고 그 단체의 재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점점 비영리 기관과 선교단체가 재정에 있어서도 투명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단체가 그 해의 결산을 공시하는 그런 단체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선교사 수에 따른 단체 규모를 이렇게 보시면 선교단체가 단체만을 볼 때, 단체 개수로 볼 때에 80% 정도가 100명 미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는 대부분의 단체가 100명 미만의 단체입니다. 하지만 선교사 수로 볼 때는 200명 이상의 단체가 7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명 이상의 단체가 단체 수로는 우리가 보면 몇 개 되지 않지만 그 단체 5개 단체가 34.58%의 선교사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 50명 미만의 그리고 100명 미만의 교단 그리고 단체에서 멤버 케어가 상당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선교사 수라든지 선교사 자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선교단체 본부 근무자 수를 보면 약 2000명 정도의 본부 근무자가 풀타임과 파트타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선교단체 재정 현황은 작년에 조사한 것과 비교하였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것이 작년에 조사한 내용이고
조금 더 큰 글자로 된 것이 올해 재정 현황, 작년 말 재정 현황이죠. 이 내용을 보면 거의 흡사하게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단지 지원 단체가 그 평균 금액이 96억에서 62억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게 되었습니다. 걱정을 많이 한 부분인 파송 단체인 경우 줄어들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고요. 전문 단체 같은 경우는 거의 예산이나 결산에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실제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작년 조사는 재작년 연말 결산이고, 올해 저희가 발표하는 것은 작년 조사인데 그 재정 결산은 2020년 말이니까 코로나가 시작돼서 1년을 결산한 것이 지금 발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기 1년은 코로나 시작 후 초기 1년에 크게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치와 달리 답변에 있어서 자기 단체가, 해당 단체가 재정이 증가하였다고 하는 답변을 한 단체는 28.5%였고 감소하였다는 단체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의미 있는 수로 감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선교사 현황은 장기 선교사와 단기 선교사, 외국 국적의 국제 선교사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작적 정의를 한 것은 2년 이상의 계획으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한국 국적의 선교사이고, 부부일 경우 2명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랑 선교사 중에서도 자비랑 선교사도 인정을 하지만 단체의 관리 감독을 받고, 또한 자기 모금이 후원보다 모금보다 자기가 버는 어떤 수입이 더 많을 경우 그 수를 자비랑 선교사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한국 국적의 타문화권을 위한 장기 선교사는 22,210명이고 여기서 이중 소속이 포함된 전체 수, 저희가 집계했던 수는 23,329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머지 1,000명 정도, 1,100명 정도를 제외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제 교차로 그 단체의 이중 소속이 있는 선교사를 받아서 저희가 조사한 수치입니다. 장기 선교사의 남녀 부부와 독신의 비율은 작년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 독신에 있어서는 대부분 여자가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독신 비율은 작년하고 비슷했는데 전체의 10% 정도가 독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기 선교사의 연령 분포는 이번 발표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구학적으로 우리 국내의 인구가 분포가 상당히 다음 세대로 갈수록 적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에 있어서도 장기 선교사 연령 분포는 작년과 거의 비슷하게 70세 이상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60대 이상, 그래서 50대, 60대 이렇게 보면 상당히 높은 수치로 비율로 되어 있고, 문제는 29세 이사, 30대 이하인 29세 이하가 작년에 나온 수치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작년에 처음만 그렇게 나오는 줄 알고 봤는데 이번에도 거의 비슷하게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발표는 2021년 발표인데 크림에서 이전에 1994년 처음 시작할 때에 50% 이상이 넘는 수가 30대였습니다. 그리고 50대와 60대는 10% 미만이었어요. 선교사 파송을 받는 부분에 있어 완전히 지금은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지만 이 부분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은퇴 선교사 부분도 저희가 의미 깊게 조사를 한 부분입니다. 이전에 조사를 했을 때 알게 된 사실은 대부분의 선교단체에서 응답을 할 때에 당해 은퇴 선교사를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은퇴 선교사라는 개념 속에서 이전에 있던 은퇴 선교사도 응답하는 어떤 관성이 있는 것을 보고 저희가 질문을 할 때 조건을 2021년이라고 조금 더 명확하게 붙였습니다. 작년도 우리가 보면 많은 숫자가 아니라 적은 숫자의 은퇴 선교사가 200명 미만의 은퇴 선교사가 나왔고, 올해에도 은퇴 선교사가 저희가 추정할 때 189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알기 위해서 저희가 큰 교단에 부탁을 해서 최근 10년 사이에 은퇴자 수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자 수가 매우 낮았고 또 이 수를 넘어서는 그런 수치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볼 때에 저희가 같이 연락하는 가운데 알게 된 것은 상당수의 선교단체 실무자들이 1, 2년마다 바뀌게 되고, 특히 교단에서는, 그리고 이전에 각 해당 해에 있는 선교 현황에 대해서 자기 단체에 있는 현황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사실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 선교계에 있어서 행사와 여러 가지 일들도 중요하지만 기록이나 또 우리가 누적되게 이렇게 하는 자료들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자주 바뀜으로 인해서 상당수의 단체들이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021년 은퇴 선교사 사역 지속 여부를 보면 은퇴 선교사 중에서 작년도 거의 상당수가 지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54.8%가 은퇴 후에도 사역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사역 중단 선교사 비율을 보면 저희가 조사한 전체 선교사에서 사역 중단, 그러니까 중도 탈락 선교사인데 그 비율은 1.41% 나왔습니다. 2020년은 1.49%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추가한 항목은 그렇다면 사역을 중단한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자유롭게 답변도 하고 체크도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다중 요인으로 내용을 받았는데, 보면 직업 및 회원 자격 변경, 특히 102명 중에 60몇 명 정도는 국내 목회로 전환을 하였고, 또 일부는 각 주에 보시면 직업을 변경하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요인이고, 지금 한국 선교계가 맞닥뜨린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선교지 환경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권 사역도 조금 어렵지만 좀 더 어려운 것들이, 이전에 구소련 지역에 붙어있던 유라시아 지역을 보면 이전 데이터와 지금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데이터 추이를 보면 유라시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선교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미와 유라시아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종교법이라든지 어려운 환경들이 지속적으로 비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한국 선교계에 좀 우리가 맞닥뜨린 그런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기타 개인 사유, 선교사 질병도 꽤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 또는 재정 환경은 좀 더 낮았고, 소명 및 자질 부족은 아주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21년에 신규로 파송이 되거나 허입된 선교사 비율은 얼마인가 라고 봤을 때 3.17%로 나왔습니다. 조금 더 긍정적인 신호인데, 작년보다 꽤 1%는 아니지만 상당한 퍼센티지로 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그러나 코로나 시작되고 작년에 그래도 훈련들도 시작이 되면서 선교지로 파송을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규 파송 대상국을 보면
그러나 선교지 환경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미정인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고 미확정인 선교사가 많았고 한국으로 파송된 선교사가 한 44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필리핀과 일본 그리고 동남아 지역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1년 신규 그렇다면 이분들이 가는 신규 파송 대상국을 대륙권별로 보면 아시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특히 아프리카 중에서도 동남아프리카에 꽤 선교 꾸준히 이렇게 신규 선교지로 가고 있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신규 파송 및 허입 선교사 연령 분포를 저희가 작년에 발표하고 난 다음에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하여서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되었기에 이번에 신규로 파송되는 선교사들의 연령 분포는 그렇다면 어떠한가 봤을 때 조금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은 30대와 40대가 그래도 가장 많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자비량 텐트 메이크 또는 전문인 선교사로 가는 자기 모금보다 자기 수입이 자기가 일을 해서 이렇게 모금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어서 사역을 하는 선교사는 16.15%로 나타났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조사했을 때 자비랑 선교사 비율은 13.83%였습니다. 국내 본부 선교사는 크게 변화는 없지만 약간 늘었습니다. 그래서 567명으로 추산이 되고 여기는 부부 합산을 하지 않고 본부에 근무하는 선교사, 그러니까 남편 선교사만 본부에 근무하면 1명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기 선교사의 카테고리를 4가지로 두고 해외 현지인, 해외 한인, 그리고 선교사와 그 가정 또는 MK, 그리고 국내 외국인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해외 디아스포라가 약 10% 정도, 9.5%가 나오고 국내 외국인도 작년과 거의 비슷하게 2.8%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복합 선택이 아니라 단일 선택입니다. 그래서 조금 수치가 낮게 나왔는데 사역 유형이라고 뒤에 나와 있는데 거기서 보면 국내 외국인의 유학생 한 300명 정도, 외국인 300명 정도 이게 복합적으로 선택하게 됐을 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기 선교사 사역 대상국을 보면 철수를 가장 많이 한 A 권역이 여전히 사역 대상국으로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처음에 작년에 저희가 발표하고 난 다음에 상당수의 선교사와 단체들이 조금 오해를 하게 된 부분이 뭐냐면 지금은 지역 중심으로 선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을, 어느 민족이나 어느 지역을 사역 대상국으로 삼느냐 따라서 A 권역이라도 한국에서 사역할 수 있고 또 동남아 지역에서 A 권역을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철수로 인해서. 그래서 저희가 조사할 때는 사역 대상국을 적고 실거주지를 적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세 곳에서 편차가 많이 나타난 곳이 있는데 A 권역과 한국 그리고 서남아 I국, 서남아시아 I국에서 편차가 생겼습니다. 한국은 플러스가 되어서 700명 넘게 플러스가 되어서 2275명 이상이 한국에 실제 거주하면서 사역, 임시 거주가 아니라 여기는 임시 거주한 선교사는 제외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면서 타 지역과 한국 다 포함해서 사역하는 선교사 거주자는 약 2275명 이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정됩니다. 그리고 A 권역은 1700이지만 좀 더 실거주자에 대해서 기록한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더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A 권역에 실제 거주하는 분들은 1400명보다 훨씬 더 적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서남아시아 I국도 비자발적 철수가 많이 있었는데
주변에 있는 동남아에 있는 여러 국가로 가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거주지에 있어서도 570명 이하, 실제로는 600명이 넘는데 그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기 선교사 사역 대상국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역 대상국을 권역별로 본다면 아시아가 60%를 차지하고 있고 북미 10%, 유럽, 아프리카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척 지수별 분포는 타겟 2030 KWM에서 타겟 2030으로 카테고리를 나눴습니다. 프론티어 개척 선교 레벨 3는 복음화가 5% 미만이고 박해가 있는 지역으로 가장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의 비율들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G는 그래도 복음화가 되어 있는 그 지역을 말하고 G2는 한국과 같은 지역을 말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전히 그래도 전체 F 지역을 전체 합산을 하면 아직도 58.4% 정도는 개척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고서에는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타겟 2030의 어떤 흐름과 같이 이렇게 같이 잠시 우리가 같이 참고하기 위해서 낸 것인데, 월드와치 리스트 2021에서 우리가 핍박 탑 50개 국가에 속하는 국가에 있는 선교사 파송된 선교사 수를 보고 2021년에는 33.6이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는 31.9인데 문제는 핍박이 가장 큰 이번에 탑 1이었던 정권은 권역을 정하기가 쉽지 않는데 권역 국가를 정할 때에 이슬람 협력기구는 제외를 했습니다. 거기는 기독교인이 많아도 이슬람 협력기구인 국가들도 있어서 저희가 정할 때 제도적이거나 공식 종교 또는 인구수의 50% 이상인 국가를 채택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올해는 한국과 더 늘어서 48개 국가에 한국 선교사 3,830명이 있고 전체 선교사 비율의 16.4%가 여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이번에 조사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항목이 바로 장기 선교사 사역 유형입니다. 저희가 좀 더 치밀하게 조사하고 세부적으로 조사하려고 항목을 몇 개 더 추가를 하긴 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선교 단체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변별력이 떨어지는 답변을 많이 내어왔습니다. 따라서 몇 개 의료 선교라든지 문화 선교, 난민, 방송, 국내 다문화 등등은 변별력이 있다고 여겨지지만 지도자 양육이라든지 제자 훈련, 이것은 좀 변별력의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참고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단기 선교사를 보겠습니다. 단기 선교사는 여기서 단기 선교사는 타문화권에 가서 1년 이상 2년 미만의 계획으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단체 소속의 한국인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단체 소속 단기 선교사는 402명이고 이것은 추정수가 아니라 집계된 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73% 정도에서 답변을 했고 402명으로 나왔습니다. 국제 선교사는 저희가 볼 때 미국 국적의 한국 선교사님들 한인 선교사입니다. 한인 선교사이지만 이것은 한국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 선교사 부류에 들어가고, 또 브라질 사람이 만약에 한국 선교단체에 의해서 파송을 받았다면 그분도 국제 선교사고, 인도 사람이 어떤 선교단체에 있어서 역파송을 받았다면 그분도 국제 선교사입니다. 앞으로 이 분야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선교 역량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한국 선교사가 무조건 많은 것이 좋은 것은 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다방면의 국제 선교사도 같이 성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작년에 조사했을 때 1,000명이 넘었는데 이 부분은 한 단체가 이 국제 선교사 개념을 좀 잘 파악하지 못해서 한 몇백 명 정도가 국제 해외
외국 선교사들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한 100명 정도가 줄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선교사 자녀를 추정하면 작년과 거의 비슷한 2만 295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선교사 자녀 교육 연령별 분포를 보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대학생과 취업 연령 이상 기혼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57.2%, 이전에 55% 약간 넘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 대학생 MK를 아주 어린 아이로 이전에는 많이 여겼었는데 MK의 대부분이 점점 대학생 이상으로 되어 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선교사 분포와 같이 이전 자료와 잠깐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이전 자료를 볼 때에 처음 1992년도에 파송된 선교사의 대부분의 자녀는 대부분은 미취학, 그러니까 한 50% 가까이 되는 분들이 미취학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취학 자녀는 거의 10% 밑으로 내려왔고 대부분이 대학교 이상이고 이 수치는 계속 누적되어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문제는 많은 단체에서 MK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에 MK를 볼 때에 대학교까지 보는 데가 있고 어떤 때는 고등학교까지 보는 데가 있고 기혼 자녀들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사하면서 상당히 좀 애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대학교 이상에 대한 수치도 각 단체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알려드립니다. 추가 항목 조사를 발표하겠습니다. 임시 귀국 선교사 코로나와 관련되어서 저희가 KWMA 사무실에서 같이 6개월 전에 설계를 하고 논의를 한 다음에 이 항목을 임시로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임시 귀국 선교사와 파송 훈련 및 선교교육, 단기 선교 활동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 추가 항목 조사를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임시 귀국은 2020년, 21년 다 합쳐서 한 것이 아니라 2021년 한 해 동안 임시 귀국 장기 선교사를 파악했습니다. 여기에 152단체가 응답을 하여서 집계된 수는 2,707명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부류를 단일 항목으로 선택하게 했습니다. 사실은 복합적 요인인데 변별력을 위해서 단일 항목으로 했을 경우에 개인적 사유가 50% 가까이 되었고 34%가 코로나19와 관련이 되었습니다. 또한 16.5%가 코로나 이외의 사역지 환경을 통해서 임시 귀국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임시 귀국 요소에서 외부 선교사의 개인적인 이유가 아닌 안식년이라든지 건강 요인이 아닌 외부 환경으로 들어온 것이 50.8%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선교적 환경이 그렇게 환경 자체는 그렇게 선교사가 일하기에 쉬운 환경은 아니라는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선교사 파송 훈련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이 파송 훈련은 선교사가 현지에 출국하기 전에 선교사 정식 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2년간의 참가 수사 추이를 저희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했을 때에 11.54%가 감소했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보다도 작년에 11.54%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교사 파송 훈련 이외에 선교사 연장 교육이라든지 선교사가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 또 다시 나가야 되는데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연장 교육을 포함한 선교사 파송 이외의 교육과 관련돼서 2년간 참가 숫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에서 774명, 2021년에 511명. 이 선교사 교육은 34% 정도가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선교 관심자 정기 선교 교육,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정기 선교 교육에 선교 관심자들이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 보았을 때에 48% 정도, 47.74%가 2020년보다 더 많은 수를 이렇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기간별 단기 선교 활동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단기 선교사의 개념은 조작적 정의에서 1년 이상에서 2년, 1년과 2년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누락되는 어떤 활동들이 보이기에 1주부터 시작해서 1년까지의 단계를 3단계로 나눠서 1주에서 3주, 4주에서 6개월, 6개월에서 1년 미만 3단계로 나눠서 참가자 수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했을 때에 1주가 400명 정도, 4주에서 6주가 150명 정도, 155명, 6개월 이상이 61명, 6개월 이상은 조금 작았습니다. 실행단체는 응답은 했지만 실행단체는 1명 이상이라도 여기에 참석자가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단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참 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많은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이제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그 온라인 참석 비율이 좀 더 높았습니다. 기간뿐만이 아니라 단기 선교 활동에는 대상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간과 상관없이 잠시 한 며칠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영역의 대상, 그러니까 해외 현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 국내 타문화권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선교 활동에 참여한 수는 총 3,809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사용된 것은 온라인이 97%와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저희가 선교 현황을 살펴보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가 협약을 맺고 두 번째로 2021년 현황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전 조사, 비록 한 번이고 그렇지만 이전 조사와 비교하면서 자료가 얼마나 또 변동성이 적은지 큰지를 찾아내고 추이도 찾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전 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각주를 달아서 오류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 현황 보고에는 다양한 방면에서 한국 선교 역량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관점에서 선교 전 현황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최근 변화하는 요소를 반영했고 변화하는 환경을 준비한 기초 자료로 선교 현황이 충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선교 단체와 교단에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설문조사하고 통계조사를 할 때에 있는 양식지를 잘 보고 관심 있게 또 멤버 케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통계를 준비하면서 수고한 크림의 연구원들과 선교 현황 설문 단계에서 함께한 KWMA 총장님을 비롯한 사역자 여러분과 통계에 응한 선교단체 실무자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유튜브 라이브에 참여하신 분들이 70여 분 정도 되시는데 아직까지 질의를 해주시는 분이 아직 안 계신데요. 채팅창에다가 소속과 성함 그리고 질의하실 그 내용들을 채팅창에 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대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자분들도 자유롭게 손을 들고 표해 주시면 그리고 소속과 이름 그리고 질의한 내용들을 말씀을 자유롭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상에 질의해 주신 분을 제가 대신해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MTC 상임대표이신 정성걸 대표님께서 선교사 연장교육 참가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사한 선교사
파송 훈련 이외의 교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모두가 다 연장 교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이외의 모든 교육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소는 이렇게 코로나 이전에 상시적으로 있던 통계에 비해서 감소했다는 말이 아니라 처음 했던 2020년에 비해서 2021년도에 감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세부 내용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잘 추측하기는 힘들지만 2021년에 상당수의 선교사들이 현장으로 복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도에는 하반기에 그래도 많은 수의 선교사들이 저희 크림에 있는 교재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구매를 하고 또 공부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볼 때에 2021년도가 되면서 1년 넘게 국내에 체류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귀임하시는 사역지를 귀임하시는 분들이 꽤 있지 않았나 그 정도로 추측해 봅니다. 네, CTS 이현지입니다. 아까 이제 선교사 교육 관련해서 연장돼서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다음에 이제 선교사 연장 교육 뒤에 선교 관심자 정기 선교 교육은 이제 증감률이 이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발표해 주셨고, 네.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또 이런 이제 관심자 정기 선교 교육 참여자들이 증가한 것은 좀 이제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선교에 참여하는 인력이 저희가 그 인구수를 그 연령대별로 보지 않았습니까? 연령대 수를 봤을 때 인구학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추세를 봐도 그렇고 당분간은 어떤 특별한 일이 있기 전에는 감소세는 계속 이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30대 20대, 20대, 30대, 특히 30대 부분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연장교육 이외에 관심자 참여자들이 한 단체들을 제가 관심 있게 보니까 일반 기성단체라기보다는 학생단체 그러니까 또 비교적 젊은 분들이 있는 단체에서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선교 인력이 부족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나마 이러한 부분에 관심자들을 함께 선교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혹 이후에 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또 기자분. 국민일보 서윤경 기자라고 하고요. 일단 데이터상에서 궁금한 게 임시 장기 거주하고 있는 선교사님이랑 아까 사역 중단 선교사님이 있었잖아요. 예. 이게 군대에 임시 장기 거주를 했다가 사역 중단하신 분들의 숫자도 다 포함이 되신 건가요? 제가 조금 크게 이야기해서 잘 안 들렸습니다. 예. 임시 중단 선교사하고 임시 중단하고 장기 한국에 장기적으로 계시는 분이랑 예. 사역 중단하는 숫자하고 예. 제가 생각하기로 판단하기에는 임시 장기 거주하다가 사역을 중단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숫자가 별개로 집계가 된 건지 아니면은 예. 네, 예, 파악가 되신 건지. 사역 중단이 오히려 더 데이터 상에서 좀 더 나은 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 임시 거주하면서 국내 사역으로 전환하신 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는데 굉장히 낮은 수치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그 각주에 기록을 했는데 실제로 사역 전환을 위해서 다른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이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수의 선교사가 안식년을 가지는 것으로 유보하거나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 이후에 결정을 하려고 해서 저희가 받은 다른 것으로 전환한 사역자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받을 때에는 상당히 보수적인 숫자로 응답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각 주에 적어놨고 사역 중단 선교사는 오히려 정확하게 이렇게 데이터로 난 것을 저희들 주었고 개인이 전환한 것을 공식적으로 한 것은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고 개인이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 숫자를 파악하는 것은 저희가 볼 때 어려운 부분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각각의 데이터로 봐야 되는 예, 각각의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예. 아까 연령을 말씀을 주셨는데 뭐 연령 역전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라고 하셨는데 의미가 있다고만 말씀하시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으셔서 그걸 좀 설명을 좀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작년 데이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연령대별로 봤을 때 20대는 약간 늘었어요. 예. 네, 약간 늘었고 그리고 이제 30대는 약간 줄고 예. 저는 이제 증감률이 궁금한 거예요. 예. 그 20대가 기존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서 그 증가율의 폭을 봐야 되는 거지 단순히 숫자의 증감으로 이거를 좀 얘기하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어차피 30대가 나이가 들면 40대로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이게 40대가 늘고 50대가 늘고 뭐 아니면 70대가 늘고에 대한 의미보다는 네. 20대가 새로 유입되는 게 오히려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1%라는 숫자에서 증감이 0. 몇 프로 느는 것은 사실은 통계상에 큰 차이가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증감률을 볼 때는 증감률이 되지만 전체 인원에 비해서는 1% 미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 자체가 이렇게 큰 의미는 가지지 있지 않는데 신규 파송 선교사일 경우에 20대가 그래도 조금은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파송도 자세히 보면 40대가 가장 많고 왜냐하면 선교사라고 할 때에 그냥 지원한다고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신학을 한다든지 어느 정도 검정의 훈련과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적정한 나이가 40대가 됩니다. 그래서 20대가 무작정 진입하기는 쉽지 않는 그런 구조인 것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예. 온라인에서 또 질문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후와 교육협력재단 사업팀장이신 오현택 팀장님께서요. 94년부터 22년까지의 추이를 보면 40대가 늘었다가 줄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파송 선교사는 40대가 좀 늘었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면 선교 고령화가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는 일단은 40대 같은 경우는 가장 적합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0대는 메리트가 가장 많은 시기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50대, 60대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40대는 그래도 그것을 지지하는 그러한 이렇게 흐름은 계속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선교행정지원단 서정호 목사님께서요. 혹시 본부장기 선교사 567명 말고 선교사가 아니라도 유급 본부 직원 숫자는 파악을 하셨는지 여쭙습니다. 예, 그 파악이 저희가 앞에 보시면 풀타임 선교사가 있고 파트타임 선교사, 파트타임 본부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타임 인력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600명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KMC 선교국 510 목사님께서요. 선교사 가운데 은퇴자에 대한 조사 통계는 없는지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은퇴자에 대한 저희가 은퇴자에 대한 구체적인 그냥 은퇴자에 대한 선교사 가운데 은퇴자. 예, 은퇴자에 대한 저희가 비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 생각할 때에 한 1000명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전에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실제 저희가 집계도 해보고 또 메인 교단과 또 메인 어떤 단체의 비율을 또 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번에 나온 한 180명, 190명 이상을 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서는 은퇴자 같은 경우에 관리가 되고 있는 주요 교단 선교부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은퇴가 있는데 관리가 되지 않는 소규모 교단이라든지 타 단체 또 작은 단체에서 관리가 되지 않는 곳에서는 은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조금 전에 은퇴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더 세부적인 건 저희가 조사하지 못했지만 은퇴자가 50% 정도는 은퇴한 후에도 사역을 계속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온라인에서 되게 많은 질문들을 하고 계신데요. 미전도 종족 선교 연대 대표 정보의 선교사님께서요. 선교사 수가 1000명 이상인 5개 단체가 총 파송 선교사 비율 34.58%를 차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인지 알 수 있을까요? 질문하셨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경쟁적으로 한 10년 전이나 이때는 파송 단체, 큰 단체 10개 단체 이렇게 저희가 발표하기도 하고 KWM에서도 발표하기도 했는데 부작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여기에서 다른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측하시는 단체들이 맞을 것입니다. 예. 그 WMTC 침례교 해외 선교회 훈련원 이병문 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2021년 선교사 순 증가는 중요한 데이터인데 왜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으셨는지요? 21년 22,210명이라고 발표하셨는데 2020년은 22,259명이 아닌가요? 그러면 선교사의 수가 줄었다는 의미인가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예, 조금 줄었는데 몇십 명 차이는 저희가 볼 때에 집계된 거에서 이중 소속을 제하고 추정을 하기 때문에 비율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이 단체의 예를 들어서 늘었다 줄었다를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는 500명 이상 정도의 차이가 나든지 이렇게 돼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몇몇 단체는 저희가 10개 단체를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했는데 숫자가 적은 단체입니다. 그 숫자 또 4개 단체를 추가를 했는데 그 단체들도 보면은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이 삭제하고 더하는 과정 가운데 보면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단지 방금 말씀해 주신 것대로 은퇴자 수와 중도 탈락자 수보다 신규 허입 선교사 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21년도 발표에서는 전체적으로 수는 조금 줄었지만 하지만 현상 유지 또는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늘어나는, 그러나 그게 크게 의미를 둘 만큼은 아니지만 그런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교회하시는 이신선인데요. 아까 전에 잠시 말씀하실 때 이 선교 단체가 이 조사에 응할 때 엠케어가 잘 안 된다고 선교사 숫자나 뭐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좀 안 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크림에서 기존에 조사했던 것들 이거를 조금 정리하고 어느 정도 그게 사실관계가 있는지 파악을 하셨다는 말인가요? 예. 저희 그래서 그 퍼센트로 저희가 응답된 거를 퍼센트를 다 해서 응답에 조사에 응한 응답이 항목별로 예를 들어서 한 단체가 저희가 이렇게 보내드린 송부한 그 설문서 통계조사서에 모든 항목을 답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항목을 선택적으로 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서 저희가 중간에 그 항목마다 그 응답률을 다 체크를 했고 거기에 관련된 선교사 예를 들어서 한 단체지만 2,000명 이상이 있는 단체면 그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교사 수를 다 표기를 했습니다. 어떤 단체는 표기가 좀 모호했지만 그 단체 한 명밖에 없는 단체입니다. 그러면
그 단체 수와 선교사 수를 다 표기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표기를 했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한 단체에 어떤 곳은 10번, 20번 이상을 전화를 했고, 여러분 통계를 내고 난 다음에 자꾸 수정이 되고 했던 부분들이 통계상 이게 문제가 있다 싶어서 담당자와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저희 발표 기간이 좀 쉽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알게 된 문제는 사실은 대형 단체, 큰 단체 20개 정도면 거의 한국 선교를 대표할 수 있는 수의 선교사가 나옵니다. 80, 90% 이상이 됩니다. 그 비율이 대부분 어떤 현상에 대해서 다 대변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조사하지 않아도.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누락되는 소규모 단체들 10%, 20% 되지만 여기에서 선교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사역비도 계속 지원하지 못하고 비정규직으로 조금만 드리는 상황이고, 또 선교사에 대한 관리 자체가 되지 않는 단체들이 많이 있고, 자녀들이 몇 명인지조차도 이렇게 모르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아픈 곳도 있고, 그런 곳들이 좀 여러 가지로 선교의 관리에 있어서, 그리고 성숙한 선교를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돼야 됩니다. 따라서 사실은 큰 단체에서 관리 시스템을 작은 단체도 함께 모여서 의논해서 같이 배워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차이가 많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선교사 수를 알려주고 통계 내는 것조차도 또 이 부분이 이렇게 자기 단체에 피해가 갈까봐 이렇게 상당히 어려워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잘 되어 있는 단체라고 할지라도 MK나 이런 부분에서 연령별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출생연도만 받아놓고 뭔가 선물이라든지 뭘 이렇게 교류가 있었다면 연도별로 다 일이 되어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출생연도만 받아놔서 저희에게 넘겨줘서 저희가 계산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큰 단체일수록 선교의 책무가 막중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고, 큰 단체가 이 선교사 관리하는 것 자체가 명수를 파악하고 분류를 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뭐 이렇게 서면적인 일인 것 같지만, 이것을 통해서 자기 단체의 현실을 알게 되고 변화도 같이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각 선교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잘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한국기독공보사의 표현모 기자입니다. 이게 질문이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통계가 나왔는데 그 통계가 미처 다 보여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선교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은데요. 1994년 크림 처음 발표할 때 그 30대 선교사가 50%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낮잖아요. 이게 이렇게 연령층이 고령화되는 현상이 우리나라의 그 사회 진입이나 모든 이런 것들이 연령대가 늦춰지고는 있는데, 그런 현상의 일부는 당연할 것 같은데 또 다른 요인이 있는지 혹시 궁금하고요. 또 은퇴 선교사가 은퇴 후 사역 지속 여부에 관해서 54.8%가 지속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후배 선교사나 현지인들에게 선교지 이양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이렇게 좀 여쭙고 싶네요. 조금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력에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인구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인구학적인 부분이 있고, 지금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요소가 그대로 교회에도 반영이 되고 있고,
그 반영이 그대로 선교계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교계만 독특하게 어떤 현상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다고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에서는 나이가 많으신 선교사님도 있고, 그 중에서는 계속해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이 있고, 또 젊은 사역자 중에서도 숫자는 많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뛰어난 선교사들이 막히지는 않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같이 잘 어우러져야지, 앞 선교사는 무조건 이렇게 가버려야 되고 뒤를 교체한다고 하면 교체되는 선교사 숫자가 워낙 작고 그 위에 있는 선교사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구조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인과학적으로 변하는 부분들을 잘 유심히 관찰하고 또 이 부분에서 지혜를 짜내야지 어떤 하나의 논리로 이렇게 세대를 물려주거나 또 은퇴를 빨리 해버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논의해야 될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예.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설명해 주셨다시피 조사를 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겪은 단체가 많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선교사가 뭐 한두 명 정도 되는 단체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처음에 단체 조사에서 10개 단체가 제외됐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게 단체가 사라진 건지 아니면 뭐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건지 이유가 예. 좀 궁금하고요. 네. 예. 두 번째는 이제 장기 선교사의 조작적 정의에서 해외 한인교회 목회자는 제외됐다는 설명이 있었는데, 사역 대상에 보면 해외 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9.5%로 집계가 되거든요. 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예. 말씀해 주시면.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첫 번째 질문이 10개 단체가 예. 그 부분은 저희가 10개 단체와 4개 단체 신설되는 부분들은, 지금 신설되는 단체와 이렇게 사라지는 단체들은 선교사 수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1명, 2명 정도의 작은 단체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전에 있어서 존재하는 것은 알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 활동이 없거나 경계선에 있는 단체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지나고 저희가 내년이 되면 또 삭제해야 될 단체의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하고, 예를 들자면 어느 한 단체는 목회자 중심으로 단체가 구성이 됐어요. 러시아나 헝가리 쪽에 사역을 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역이 약해지고 관리하는 관리 멤버도 없고 하다 보니까 빈도수가, 이름은 있는데 빈도수가 계속 낮아지다가 거의 없는 것으로,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다가 보면 그러면 없는 것으로 처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얻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런 경계선에 있는 단체들이 꽤 많이 있는데 전체 선교사 수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들입니다. 새로 생겨서 저희가 추가하는 곳들도 대부분 지원단체 그리고 선교사가 거의 없는 그런 단체들이기 때문에 현재 한국 선교 단체와 선교사 수는 거의 안정화가 되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크게 변화가 요동치는 일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이 네, 장기 선교사의 조작적 정의에서 해외 한인 목회자는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항목을 자세히 보시면 해외 한인 목회를 하더라도 타문화 선교를 하고 있는 목회자를 말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말린 넬슨 박사님이 저희 크림에 넘겨주기 전에 액체에서 하시던 그 박사님이 조사에서는 미국과 독일에 있는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제외하였습니다. 처음에. 그러다가 이후에 구분을 했는데, 장기 거주 비자로 영주권을 얻어서 사는 목회를 하면서 한인 사회에서 그렇게 살기로 한 부분들은 제외하기로 했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인 목회를 하는 부분에도 선교 일을 담당하면서 원래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부분이지 순수 한인 목회만 하시는 분들을 포함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CTS 이현지입니다. 이제 선교단체 재정 현황 관련해서 의견을 여쭙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4페이지에서 이제 결산 평균 금액의 전문단체나 또 파송단체 재정 현황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봉사단체 결산 수입 평균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원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 단체 내부에 있어서 제가 쉽게 파악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봉사단체의 결산을 보니까 상당수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은 조금 파악해 봐야 되지 않나. 보통 봉사단체에서 지역의 해외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 단체를 보니까 20몇 개국을 철수를 했더라고요. 또 사역지도 녹록지 않고 이렇게 환경 자체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속한 사역 중단 선교사도 만만치 않게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환경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지 않나, 그 정도로만 추측합니다. 예. 장시간 질의에 응답해 주신 우리 홍현철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이후에 혹시 좀 더 구체적인 질문들이나 뭐 질의가 있으시면 또 한국선교연구원에 또 연락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또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2021년 한국선교 현황 통계조사 발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KWMA 사무총장이신 강대응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마지막 인사말 해주시고요. 기도하심으로 이 발표회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크림의 홍 원장님, 그 다음에 연구원들 감사드리고요. 또 분주한 시간에 오셔서 또 한국계 선교를 격려하시고 또 한국계의 선교 역량을 잘 이렇게 한국계 알리셔서 우리 한국 기독교 성도들이 선교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갖출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는 우리 기자님들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KWMA는 한국교회 건강한 선교운동을 이렇게 펼쳐나가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오늘 저희 정책위원회 서기 김동건 선교사님 오셨는데요. 김동건 선교사님 초청해서 마지막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순서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부어주신 은혜, 또 저희들 가운데 행하신 것들, 또 통계조사를 통해서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조사를 또 기초로 해서 2022년 또 한국교회 선교의 미래를 지혜롭고 순결하게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